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 이런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고 오세요?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요. 손자가 아파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할머니, 누구 와 있어요? 우리 이웃분이 도와주셔서 물 갖다 놨다.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저는 두 집 건너 이웃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전 여전히 절뚝거리고 여전히 할머니한테 짐이고. 준호야,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가 넌 할머니한테 전부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절망에 빠진 청년과 그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일라디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게 시청소감이나 인사말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TV 보고 동네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런 식으로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친구들은 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런 걱정거리조차 없어서 더 허전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침대에서 뒤척이기만 하다가 겨우 8시쯤 일어나곤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밥도 차려주고 출근 준비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싱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여놔도 혼자 먹으면 금세 물리고 반찬도 상해서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만나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가끔 물어보면 아이가 없다고 하면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소리가 하도 애절해서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들기도 뭐하지만 혹시 응급 상황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웬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오시다가 힘이 빠져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시다니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는데 아이고,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나 슬프고 지친 눈이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계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도 섞여 있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일어나려고 애쓰시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오래 앉아 계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는데 할머니가 들고 계신 봉지를 보니까 생수 여러 병이 들어있더라고요. 2리터들이 6병이나. 그걸 혼자서 들고 3층까지 올라오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 이런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고 오세요?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요.
손자가 아파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픈 손자를 위해 할머니가 혼자서 이런 무거운 걸 나르고 계셨다니.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처음엔 괜찮다고, 민폐 끼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운동 삼아서요. 같이 가요. 요즘 사람들이 남의 일에 잘 끼어들지도 않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우실 만도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우기니까 결국 고맙다고 하시면서 앞장서서 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2집 건너편이었어요. 그동안 같은 층에 살면서도 별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고, 집 안이 어찌나 을씨년스럽던지. 거실에는 온갖 약병들이 널려 있고 공기도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환자가 있는 집 특유의 분위기랄까요.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아니에요. 손자랑 같이 살아요. 근데 애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할머니가 안방 쪽을 가리키시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혹시 뭔 큰 병이라도 앓고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물을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듣고 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할머니 성함은 김순자 할머니셨고 손자는 25살인 김준호라는 청년이었어요. 25이면 한창 사회생활 해야 할 나이인데 집에서 누워 있다니. 준호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했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25살 청년이 사고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럼 준호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준호 엄마 아빠는 준호가 사고 나고 나서 이혼했어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5살 청년이 사고로 다치기도 억울한데 부모까지 버리고 간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결국 둘 다 떠나고 저만 남았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서글픈지, 그 순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호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을 더 듣다 보니 순자 할머니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준호를 키우신 거더라고요. 준호 부모가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도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준호 부모가 결혼할 때 할머니가 반대하셨다고 해요. 둘 다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결혼을 했고 준호가 태어난 후에는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준호 부모가 둘 다 성격이 급하고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탓만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도망가려고만 했다고. 그래서 준호 사고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 탓만 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둘 다 떠나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준호는 저한테 친할머니보다 더 가까워요. 엄마 아빠보다 저를 더 따르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준호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누구 와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웃분이 도와주셔서 물 갖다 놨다.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 안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르기만 한 청년이 절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눈만 휘둥그렇더라고요.
25살이라고 하는데 체격도 왜소하고 뭔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작던지.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왠지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반가워요. 저는 두 집 건너 사는 박미영이에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이분이 할머니 도와주신 거야.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서둘러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준호가 사고 후로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자존심이 센 애라서요. 예전에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할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제 얘기 그만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할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준호가 자기 얘기하는 걸 듣고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예전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그랬거든요.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준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생각이 났어요. 그 창백한 얼굴,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25살이면 한창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칠 나이인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아픈 손자까지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라고 해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꾸 순자 할머니 집 쪽을 신경 쓰게 되었어요. 혹시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 건 아닌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복도에서 소리가 나면 괜히 문을 열어보게 되고, 장 보러 갈 때도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안부가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혼자 사는 제게는 챙길 사람이 있다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이 없어서 늘 뭔가 허전했는데 이렇게 걱정할 사람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사흘 후 또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쌀포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또 이런 무거운 걸 혼자. 아이고, 미영 씨.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데 할머니가 그걸 들고 계시니까 당장 빼앗아서 제가 들어드렸어요. 이번에도 제가 대신 들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준호랑도 조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는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준호가 사고 후로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책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고 자기 마음속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말도 많은 아이였는데 사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손자가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할머니,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해보죠.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땐 몰랐지만 그 결정이 저와 준호,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부터 저는 순자 할머니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할머니와 이야기할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속 깊은 분이셨어요. 준호 걱정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는 자식이 없어서 허전하겠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남편과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게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고 남편 이야기들 하느라 신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랑 준호를 돌보다 보니까 그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봐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문제는 준호였어요. 제가 갈 때마다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만 하고 나오지 않고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계신 일이 있었어요.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할머니가 몸살까지 같이 와서 정말 심하게 앓으시더라고요. 제가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신세까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이렇게 챙길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요. 이런 신세까지 진다고 남의 집 일에 너무 신경 써준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제게 이렇게 챙길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할머니 약을 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가 약 다리는 거예요? 네, 그 애가 요즘 많이 도와줘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안 먹고 할머니가 뭘 해줘도 짜증만 내고 한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 애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픈 손자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 손자가 삶의 의지마저 잃어간다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때 부엌에서 준호가 나왔어요. 약을 달인 그릇을 들고 와서 할머니께 드리는데 저를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응, 안녕 준호야. 할머니, 약 다려드리는구나. 네. 그냥 준호가 어색해하면서 다시 부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준호야, 미영 아줌마랑 좀 이야기해봐. 할머니는 약 먹고 좀 쉴게. 할머니, 저는 아니야, 잠깐만. 미영 씨, 준호랑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준호와 저만 거실에 남게 된 거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준호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고 저는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흐르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준호야,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나만 마실게. 제가 부엌에 가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응? 아니야, 전혀. 오히려 내가 고마워하고 있어. 그래도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만 하시는데 준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더 숙이고 저는 그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꾸 자기를 탓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준호야,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 준호 네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할머니를 잘 따르는지. 저는 착하지 않아요. 할머니한테 집만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당연하지.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준호 이야기만 나와. 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착했는지, 대학교에서도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시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아프실 때 약 다려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런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준호가 아무 말 안 하고 있길래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나이에 그런 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할머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때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전 여전히 절뚝거리고 여전히 할머니한테 짐이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도 절 버리고 가버렸는데.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성인 남자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준호야,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할머니만 힘들게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할머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뿐이야. 그렇게 한참을 달래주고 있는데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준호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어머, 우리 준호가 왜 이래? 할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준호한테로 오는데 준호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가. 넌 할머니한테 전부야.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준호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애틋하던지. 그날 이후로 준호와 제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적어도 저를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제가 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준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책 읽어? 아, 그냥 컴퓨터 관련 책이요. 컴퓨터 전공이었어? 네, 컴퓨터공학과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럼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 조금은. 하지만 요즘 기술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래도 기본기가 있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집에서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예전 친구들이랑도 연락 안 하게 되고. 친구들이 연락 안 해? 아니요. 제가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서.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준호야,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안부 인사라도. 진짜 친구라면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한테 필요한 건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용기였다는 걸.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천천히 조금씩 준호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죠. 제 작은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우선 준호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죠. 준호야, 내일 마트 가는데 같이 갈래? 할머니 드릴 것도 사고. 처음에 준호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필요한 건 제가 리스트 적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네가 직접 골라주면 할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준호가 어색해하면서 다리를 만지더라고요.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준호야, 괜찮아. 나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마트는 사람도 별로 없어. 결국 준호가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우리 준호가 밖에 나간다고? 정말 오랜만이네.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할머니한테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할머니도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트에 가는 길에 준호는 정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도 숙이고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준호야,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네. 마트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카트를 밀면서 자꾸 주변을 의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절뚝거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고. 준호야, 아무도 신경 안 써. 다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빠.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도 과일 코너에서 준호 대학교 동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준호야. 너 맞지? 김준호. 갑자기 누가 부르니까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애가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정민이 형, 야, 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 정민이라는 친구는 준호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건데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었어. 집에? 너 취업 안 했어? 우리 회사에도 지원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좀 사정이 있어서. 준호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정민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준호가 절뚝거리는 걸 그제서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너 다리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사고가 있었어. 사고. 언제? 왜 말 안 했어? 정민이가 계속 질문하니까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준호가 급하게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정민이가 붙잡더라고요. 너 핸드폰 번호 그대로지? 응. 하지만 나는 연락 잘 못 받아. 왜? 뭐 하느라고? 그냥 집에서 할머니 돌보고 있어. 준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를 돌본다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민이가 그렇게 말하고 가고 나서 준호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집에 가요. 장 아직 다 못 봤는데? 저는 집에 갈래요. 준호가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준호는 계속 침울해 있더라고요. 준호야, 친구 만난 거 좋았잖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형은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도 네 상황 알면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요? 저 같은 페인을 누가 이해해줘요? 준호가 또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버렸죠.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미영 씨, 준호가 또 안 나와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저도 답답했어요. 겨우 조금씩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준호가 울면서
제게 전화했어요. 아줌마,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있는데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준호를 찾았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더라고요. 의사가 뭐래?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셨대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준호가 말하면서 자꾸 자기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요즘 계속 방에만 있고 밥도 안 먹고.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자기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준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줌마, 만약에 할머니한테 뭔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할머니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다행히 할머니는 이틀 후에 의식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할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부탁이 있어요.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준호 좀 부탁해요.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가야죠. 그런데 준호는 아직 너무 어려서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호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요. 지금은 저한테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로 준호를 도와야겠다고. 그냥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는 잘 몰랐어요. 특히 준호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 오후에 저는 할머니 집에서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택배인가? 할머니가 의아해하시는데 준호가 문 쪽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준호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 할머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호 부모예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2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할머니가 문을 열자 정말 오랜만에 본다는 듯이 어색하게 인사하는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준호 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둘 다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냉랭하게 물어보시니까 준호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준호 얼굴도 보고 어머니 안부도 여쭐 겸해서.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부모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요. 준호야, 아빠다. 안 일어날래? 준호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많이 컸네. 준호 어머니도 어색하게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에요. 미영 씨. 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있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이분은 준호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웃에 사는 분이시다. 준호랑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뭔가 탐탁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준호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저희가 다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준호를 데려가려고 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준호를 저희가 다시 키우겠다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책임져야죠.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싫어요. 준호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싫다고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준호가 소리를 지르니까 준호 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엄마도 정신이 없었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2년 동안 절 버리고 사신 분들이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준호 아버지가 달래려고 했지만 준호는 더 화를 냈어요. 후회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요. 준호야. 저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준호 아버지가 붙잡았어요. 준호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우리 집에 오면 네가 좋아하는 것도 다 해주고.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네가 계속 의지하고 살 순 없어. 그 말을 듣고 준호가 더 흥분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버리지 말았어야죠. 제가 사고 났을 때 도망가지 말고. 우리도 그땐 어려웠어. 그래도 저를 버린 거죠. 저 때문에 이혼한 거면서. 준호가 울면서 소리치니까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그만두래. 준호 힘들어한다. 어머니, 하지만 준호는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그동안 어디 있었니?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디 있었냐고. 할머니가 화를 내시니까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그때 준호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이제라도 준호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제대로 키운다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안정되었어요. 집도 새로 구했고, 준호 치료비도 감당할 수 있고. 치료비? 할머니가 의아해하시니까 준호 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준호 다리 수술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수술 얘기를 하다니. 그런데 왜 갑자기 수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준호 부모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준호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보험금이요? 사고 당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유장애 보상금을 준다고.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였구나. 할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준호를 데려가려는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2년 동안 버려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보험금 때문에 온 거죠. 준호야,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들었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더 슬퍼 보였어요. 정말 아니라니까. 우리가 너를 데려가려는 건 정말로. 그럼 보험금 포기하세요. 뭐? 저와 상관없다고 하시고 보험금도 포기하세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준호 부모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준호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세요. 네? 준호가 싫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데려갈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준호 어머니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미영 씨 말이 맞아. 그만 가. 어머님, 하지만 가라고 했어. 준호는 내가 키워. 결국 준호 부모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때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야. 네가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지.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뭘? 할머니한테만 의지하고 살 순 없잖아요. 부모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가 진짜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거라는 걸.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뭘요? 네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천천히 하나씩.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와 준호의 진짜 여행이 시작됐어요. 취업 준비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연습도 하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꼭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력서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준호는 2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아줌마, 사고 얘기를 꼭 써야 하나요? 솔직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들통나면 더 곤란하잖아. 그럼 저를 뽑을 회사가 있을까요? 있을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력서 하나 쓰는데도 몇 주가 걸렸어요. 준호는 자꾸 자신이 없다고, 이런 상태로 취업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준호를 격려했어요.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아? 컴퓨터 실력도 뛰어나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면접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랑 연습했는데 준호가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자기소개 한번 해봐. 저는 김준호입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막히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2년 동안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으니까요. 준호야,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장점이요? 저한테 그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그렇게 하나씩 찾아주니까 준호도 조금씩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면접은 참담한 실패였어요. 준호가 떨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집에 와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역시 안 되네요. 저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좌절했고, 저는 다시 격려해야 했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고생이 많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준호 때문에 미영 씨 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준호를 위해서 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는 걸.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보람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잘 되는 게 제 기쁨이에요.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쯤 준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면접에서 떨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장점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작은 IT 회사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준호야, 합격이야? 준호가 그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할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셋이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우리 준호가 해냈네.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취업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준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줌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했어요. 2년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회사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냐. 네가 너무 의식하는 거지. 그래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열심히 출근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팀장님이 제 코드 칭찬하셨어요. 정말? 잘했네. 네, 그리고 동료들도 이제 저랑 점심 같이 먹자고 해요. 준호의 얼굴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기까지 했어요. 그쯤 준호 부모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우기더라고요. 보험금은 준호 명의로 나온 거니까 부모인 저희가 관리해야 해요. 변호사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달랐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고 직장도 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부모 말을. 부모요? 아플 때 버려두고 가신 분들이 이제 와서 부모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금은 할머니께 드릴 거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요. 결국 준호 부모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뭔 소리야. 아줌마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방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준호는 더 큰 회사로 이직도 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헤드헌터가 먼저 연락을 왔거든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 수 있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더 지난 지금도 준호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고, 최근에는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 준비 중이랍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준호가 효도하느라 바쁘죠. 새로 산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호와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이 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함께 보내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준호는 저를 진짜 누나처럼 생각하고, 할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얼마 전에 준호가 결혼식 때 주례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누나가 저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니까 제 새로운 시작도 누나가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준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준호와 할머니를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혼자선 살 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저처럼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율라디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게 시청 소감이나 인사말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